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기를 끊는 것하고 통신을 끊는 일이에요. 그래서 통신 인프라 시설의 파괴로 지금 전쟁에서 민간인이 위급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제때 대처할 수 있게 해준 게 이번에 위성 인터넷이었다는 거죠. 개인이 그 위성의 안테나 수신국을 조그마한 이렇게 접시 안테나를 들고 다닐 수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첫 번째 걱정은 우주 쓰레기, 장비 가격이 개인이 56만 원 정도를 내야만 하고, 그리고 월 이용료가 또 있어요. 인터넷이니까.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기를 끊는 것하고 통신을 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력을 끊어서 적을 당황하게 할 것. 그리고 통신을 끊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침략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어떻게든지 우방에 전해야만 하잖아요. 우군을 얻으려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한테 우리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트위터로 또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바로 또 오케이라고 해서 또 스페이스X에서 안테나와 수신기 등등의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 공급을 해줘가지고 바로 이루어졌죠. 이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원래 기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 요청을 받고 나서 바로 기본적인 장비들을 보내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인터넷과 SNS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SNS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등등도 바깥으로 자기네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요구사항을 바깥으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도 자기네들 가족이나 또는 부상자들, 친지들 찾는 데 활용을 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유용했던 거는 피난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는 끊겼고 어디는 막혔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P2P 서비스나 아니면 유성 인터넷 같은 거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들망의 이제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로로 가면 러시아 군대가 막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안 되고, 어느 경로는 지금 뚫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피난을 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정말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위성 인터넷 등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군대에서도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을 해서 러시아 군대가 지금 어디에 탱크를 유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 인프라 시설의 파괴로 지금 전쟁에서 민간인이 위급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제때 대처할 수 있게 해준 게 이번에 위성 인터넷이었다는 거죠. 스타링크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 만든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이름이에요. 지구 주변의 저궤도를 도는 12,000개 이상의 군지 위성을 이용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고자 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통상 그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정지 궤도라고 하는 지구 궤도에서 36,000km에 위치해 있는 인공위성들을 사용해요. 그 영역에서는 이제 넓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인터넷을 제공을 할 수는 있는데 고도가 높은 만큼 이제 통신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좀 긴 편인데, 스타링크 위성들은 저궤도의 위성을 놓는다는 거죠. 그 저궤도의 위성들을 굉장히 촘촘히 놓음으로써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간 지연도 더 짧게 해서 인터넷 연결의 손실도 막게 하겠다. 후진국들이나 미국에서도 시골이나 농촌이나 아니면 사막이나 인적이 좀 드문 곳, 사람들이 별로 안 모여 사는 곳, 이런 곳을 타겟으로 한 게 이 스타링크예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까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면 지상 기지국을 사용하지 않고 위에 있는 인공위성하고 접속만 하면 되니까 비행기 같이 움직이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 위성의 안테나 수신국을 조그마한 이렇게 접시 안테나를 들고 다닐 수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인터넷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오지에서 작전 수행을 할 때, 군 작전을 사용할 때, 군 작전에서도 이런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면 끊어짐 없이 통신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에서, 국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생각하는 게 이 위성 인터넷입니다. 원래는 이제 시골이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던 거였고요. 민간을 대상으로. 사실 우리가 정지궤도에 이제 10대 미만 이렇게 작은 위성들만 운영을 하다가 스타링크 위성들 12,000기거든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걱정은 우주 쓰레기.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1, 2년,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인공위성의 수명이 닿으면 계속 거기 떠 있을 거거든요. 수많은 우주 쓰레기를 양산할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밤하늘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으면 천문학자들이 매일매일 밤하늘을 관측을 해야 되는데 시야가 너무 가리는 거예요. 위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밤하늘에 관측을 했던 많은 천문학자들이 위성의 궤적을 실제 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위성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으면 천문 관측에 너무나 큰 장애가 된다라는 게 현재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위성 인터넷이 굉장히 진보한 것 같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낙관적일 것 그렇긴 한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그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죠. 위성을 한 대 만들고 발사하고 하는 비용이 굉장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위성 인터넷을 수천 대를 저궤도에 놓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문제고 그러면 지상에서 이제 위성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그 요금을 내야 될 텐데 요금이 그럼 굉장히 비싸질 거란 말이죠. 각자 개인이 안테나가 필요하고 셋탑박스라고 하는 작은 장비들이 필요한데 요 장비들을 스타링크에서 499달러에 팔고 있어요. 장비 가격이 개인이 56만 원 정도를 내야만 하고 그리고 월 이용료가 또 있어요. 인터넷이니까 이것도 99달러 정도 하거든요. 월에.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달에 1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인터넷으로만 돈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인 거예요. 지금 네. 현재 한 20만 명 수준인데 이게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되면 확실히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현재는 초기 진입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월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져서 그 장비들을 조금 더 싸게 주고 좀 대여를 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페이스X가 굉장히 손해를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으나 일단 구축이 되고 나면 아마 그쪽으로 다 넘어가야 될 그런 전환의 시대가 되겠죠. 네. 위성 인터넷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막 시작 단계인데 위성 인터넷을 하려면 위성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상국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위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위성의 자료를 밑에서 받아줄 위성 안테나, 그 안테나들이 많이 있는 지상 수신국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에서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1대1로 위성 한 대당 지상국 한 대가 필요해요. 그러니 더 많은 지상국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지상국을 만들기를 원해요. 지금 현재는 그 지상국 안테나를 어디에다 빠짐없이 데이터를 다 지상에서 내려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하려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통신 업체들하고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지금 현재 열심히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를 받아서 아마존에 주고 그래야지 그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할 거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우주를 하게 되면 기반 시설이 되는 다양한 시설들까지 같이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